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 9월 8일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논의했냐면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추진 방안, 그리고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동향 및 후속 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살펴볼 거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어떻게 진행하는 거고, 어디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사전 청약 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화면 보실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있습니다. 우리 소문난 잔치에 여기 잔치밥에 눈독을 들이고 관심 갖고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사전 청약제란 이게 뭔지부터 알고 가야겠죠? 본 청약의 1년에서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청약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뒤에 이제 2023년이나 2024년에 실제 청약을 하고 그때부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첨자를 2021년이나 2022년에 미리 일부를 뽑아두는 거죠. 그렇게 사전에 미리 당첨자를 뽑는 걸 사전 청약제라고 해요.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 청약이 진행될 때 내가 그때 당첨됐던 자격, 무주택 요건이라던가 신혼부부면 계속 주택을 사지 않고 무주택을 유지하는 그런 조건을 유지하면 이제 본 청약에 신청만 하면 100% 당첨이 되는 거예요. 사전 청약 요건은 본 청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3년이나 2024년에 나올 본 청약에 똑같이 준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사전 청약의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했어요. 요거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은 가능했어요. 근데 이거는 2021년 실제 사전 청약이 진행될 때 이게 계속 유효한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제를 왜 하느냐? 요 5번이에요. 이게 왜 하냐?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조기에 당첨됨에 따라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저기 청약된 집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집을 안 사겠죠? 안 사고 무주택을 유지해도 나는 유주택자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택 수요를 약간 억제할 수 있어요. 지금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 청약제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전 청약은 어떤 아파트가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만 가능해요.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25%는 공공분양이고요. 35%는 공공임대예요. 그 다음에 40%는 민간 이제 분양이 진행이 돼요. 거기서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공공분양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분양은 누가 땅을 사게 될지, 어떤 건설사가 그 아파트를 짓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민간 분양은 사전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공분양자, 이제 시행자겠죠? 신도시를 시행하는 LH나 경기도시공사는 내가 지구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 땅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지을 거야 라고 계획이 있으면 그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공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을 하죠? 요건 전에 제가 컨텐츠에서 다뤘었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주택 청약 저축이나 종합 저축에 납입을 하는 인정 금액이 많은 순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누가 많이 넣나 이 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뽑고요.
이게 일반 공급인 거예요. 그리고 뭐 기간 추천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이런 특별 공급이 또 물량이 일부 있어요. 요렇게 당첨자를 선정을 해요. 민간 분양은 없어요. 공공 분양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 2021년에 진행하는 사전 청약에서는 어디가 나오는지 한번 요번 발표에서 나온 거를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분양하는 거는 인천 계양이고요. 2021년 7월에서 8월에 1100가구가 분양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부천 대장에서 11월에서 12월에 2000가구, 고양 창릉은 11월에서 12월에 1600가구, 태릉 골프장은 아직 일정은 미정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광역교통대책을 내년 2021년 상반기에 확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사전청약 가구를 한 2000가구 정도 해서 일정을 확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남양주 왕숙의 2지구, 왕숙은 1하고 2가 나눠져요. 왕숙 2는 9월에서 10월에 1500가구, 왕숙 1은 11월에서 12월에 2400가구, 하남 교사는 11월에서 12월에 1100가구가 분양 예정이에요. 2021년 3기 신도시 전체 사전 청약 물량은 11,700가구 정도 됩니다. 관심 있는 지역들 있으시면 미리미리 관심 가지세요. 2022년에는 보시면 인천 계양이 1,500가구, 부천 대장이 1,000가구, 고양 창릉이 2,500가구, 왕숙 1이 제일 많이 나오죠. 4,000가구, 왕숙 2가 1,000가구, 하남 교산이 2,500가구. 전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이 2022년에는 12,500가구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럼 사전 청약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제가 이제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보금자리 사전 예약에서 진행하면서 봐왔던 부분인데요. 사전 청약은 공공 분양만 존재하는 거고요. 미리 아까 설명드렸죠. 전체 신도시 가구의 25% 이내에서 이 25% 이내에서 일부분이 사전 청약을 하는 거예요.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실제 입주까지는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어요. 신도시 개발 계획이 보통은 뭐 3년, 5년 단위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 놓지만 실제 연기되는 거는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지하철 공사 뭐 2023년에 완공한다고 하면 2023년이라고 잘 안 믿잖아요. 뭐 2024년, 2025년 이렇게 1년, 2년 미뤄지잖아요. 보통 신도시 개발도 지구 단위 계획이 계속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게 일상 다반사예요. 그래서 내가 2021년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리고 본 청약은 2023년이다 라고 했지만 그 본 청약이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주까지 하염없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사전 청약 시 분양가와 본 청약 시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에서는 일부 지역은 사전 청약 분양가보다 본 청약 시 실제 분양가가 저렴해진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늦게 분양한 지역은 본 청약 시 분양가가 이제 집값이 오르고 해갖고 분양가가 비싸졌어요. 그래서 사전 청약제와 그냥 본 청약에 청약을 하는 사람 분양가를 두 개로 나눠서 이원화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 청약 분양가가 꼭 본 청약 분양가가 아닐 수 있어요.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다른 좋은 곳이 나오면 뭐 청약 물량이 나오면 청약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는 2021년에 사전 청약제도 이렇게 진행될지는 한번 우리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전 청약과 본 청약 기간이 길어지면 분양가는 이원화될 수 있고요. 사전 청약 인기 지역과 본 청약 시 인기 지역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거는 예를 들면 이제 다산 신도시의 그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할 당시 2008년에는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았어요. 왜냐면 8호선이 진건지구로 가는 게 확정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실제 본 청약시는 그게 노선이 변경되면서 진건을 관통하는 걸로 확정이 나면서 본 청약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가 지금 정보를 갖고 사전 청약 지역을 서칭을 해갖고 분석을 하지만 실제 2, 3년 후에 본 청약이 진행될 상황에서는 그 인기 지역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잘 예측하는 선구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에 한마디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뭐 좀 밀어줄 때가 있어요. 주택 관련해서. 그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그냥 밀어줄 때 그냥 얻어 먹으시면 돼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죠? 그때 집값하고 지금 집값 비교하면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2013년도 뭐 이때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집사라고 막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죠? 뭐 그때랑 지금이랑 그쵸. 정부에서 그냥 밀어줄 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금 상기 신도시 청약하라고 엄청 밀어주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청약 물량 당첨되신 분들 앞으로 7년, 8년 후에 위에 보금자리 주택 받은 사람이나 박근혜 정권 때 집 사셨던 분들처럼 웃을 날이 오실 거예요. 사전 청약 당첨 전략은 뭐 청약저축 인정금액이 높다면 유망한 지역으로 넣으면 되죠. 과천 넣으시고 교산 넣으시고 왕숙이나 창릉 넣으시고 대장이나 계양 이렇게 좋은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특공에 도전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자격은 되는데 금액이 낮다 이런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은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뭐 예를 들면 과천이나 하남이나 남양주나 고양시나 인천시나 뭐 부천시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당해로 넣으셔야 돼요. 거기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에 사전 청약을 넣으셔야 돼요. 사전 청약이 안 된다면 자격이 안 돼요. 유주택자예요. 뭐 이런 분들 갑자기 사전 청약에 필 받아서 무주택 만든다고 집 팔고 그렇고 뭐 청약을 기대하면서 한다는 분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한 생각은 저버리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전 청약에 대해서 공정한 사람들 공사장의 생각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사전 청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이 나올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